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이고요.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을 마감하는 날이네요. 내일부터 충원 합격자 발표를 할 거니까 예비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진학사의 정시 합격 예측 가운데서 배터리 칸수, 이게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도 해서 진학사의 배터리 칸수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진학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학생들이 모의로 지원을 하고 그 모의 지원자 중에서 성적에 따라서 최초 합격, 추가 합격, 불합격, 소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학사의 배터리 칸수는 예를 들면 5칸이라면 우리가 왠지 확률이 50%, 7칸이라면 70%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진학사의 칸수 자체가 확률인 건 아니고 진학사의 칸수는 진학사 측에서 모의 지원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서 부여를 해 놓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모집 단위가 20명 모집인데 현재 모의 지원을 한 학생이 120명 지원을 했고 예상 충원율이 100%예요. 여기에는 작년에 지원자의 경쟁률이라는 게 좀 빠졌는데 그냥 대충 들으시면 예상 충원율이 100%면은 20명이 최초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0명이 추가 합격을 하니까 총 1등부터 40등까지가 합격증을 받아볼 수 있겠죠. 배터리를 8칸 주는 경우는 최상위 순위의 10%, 1, 2등 정도의 학생들이 배터리를 8칸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8칸도 정말 희귀한 경우고 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7칸은 3등부터 7등 대충 최초 합격자의 3분의 1 지점까지의 학생들을 7칸을 주는데요. 이 8칸, 7칸의 3개년 합격 확률은 98.3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이렇게 8칸이나 7칸을 지원을 하면 한두 명 정도가 떨어질까 말까 하는 정도라는 거니까 여기는 정말 초초안정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6칸은 8등부터 20등까지 또는 21등까지, 즉 최초 합격권의 끝자락까지 6칸을 주니까 여러분이 진학사 자료를 보고 모의 지원을 한 다음에 정시 저장소에서 여러분의 그 점점이 점점 지원자들이 찍혀 있는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초 합격에 어느 정도쯤에 있느냐에 따라서 6칸이 형성되는데, 6칸도 맨 앞인 6칸하고 맨 끝자락의 6칸의 확률은 다르겠죠? 통상 3개년 정도 합격 확률이 90% 정도가 되고요. 5칸은 추가 합격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추가 합격자의 전 집단을 5칸을 주는데 이 5칸의 확률도 3개년 합격 확률은 64% 정도 되고요. 5칸 중에서도 거의 추가 합격자의 제일 앞머리 정도 되면은 거의 최초하고 같은 그 정도의 합격 확률이고, 저 뒤로 추가 합격의 끝자락으로 가면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칸은 추가 합격자를 지나서 이제 불합격자의 1등부터 60등까지, 그러니까 불합격자 중에서 모집 단위 인원만큼이 4칸을 주는데 이 4칸도 앞이냐 중간이냐 뒤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격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3개년 합격 확률은 33.3%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는 4칸에 해당되는 대학을 고르면 합격을 한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그 4칸의 앞쪽 순위냐 뒤쪽 순위냐에 따라 합격 확률이 달라지겠죠? 3칸은 불합격자의 1배수로 지나서 그 다음 순위인 61등부터 75등까지, 제가 모집 인원이 20명인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가 20.6%, 2칸은 76등에서 96등까지가 2칸이고 8.2%, 한 칸은 97등에서 115등, 요 정도의 비율 관계로, 요 정도의 등수 관계로 배터리 칸수가 지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는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확실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학사의 배터리 칸수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모의 지원한 학생 중에 빠져나가고 새로 유입되는 것에 따라서 칸수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희비가 교차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걸 매일매일 누적해서 계속 자료를 관찰하는 건 역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보시면서 지원 대학군을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6칸, 7칸을 안정권이라고 말하고 5칸도 앞부분은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칸의 중간 정도면 적정, 4칸을 소신, 3칸 이하를 상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대학을 고를 때요, 제일 먼저 해봐야 될 물음은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예요. 예를 들면 고3이라면 내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볼 의향이 있을 때는 조금 칸을 낮춰서 조합을 할 수 있겠고, 재수 이상이어서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안정적으로 붙여주고 나서 나머지 조금 더 욕심을 내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가나다군 3장을 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승부처가 4칸, 3칸인데요. 그 4칸, 3칸은 현재 모의지원 수준에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진학사 이외의 자료인 작년 입결을 보고 경쟁률이나 추합이 어느 정도 돌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 수험생들은요, 작년 자료나 이전 자료를 확인하실 때 작년에 추합이 많이 돌았던 곳은 올해도 많이 돌 것 같아서 경쟁자들이 오히려 몰려서 올해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시합격 예측 사이트가 되게 많은데 진학사만을 믿어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군데의 자료를 보신다면 오히려 그 자료가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게 더 많아서 오히려 혼돈스러울 거니까 저라면 하나만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진학사를 믿어야 될까?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는 믿고요. 여러분이 모험을 하실 때는 진학사의 자료를 벗어나서 모험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향, 적정, 안정을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